환자가 진료를 받고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은 의료인분들, 의사 선생님분들이 마취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폭행을 하는 그런 자극적인 사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사가 자신의 업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건,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료인이다 라고 하면 의료법에 적용을 받죠.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의료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 당연히 되죠. 간호사, 또 그 외에도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의료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 정지, 자격 취소 같은 거는 단순히 어떤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이죠.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관계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이 제2조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를 진료행위 중에 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일상생활 중에서 남녀 간의 이런 성범죄가 문제될 때는 면허에 문제가 안 생겨요. 진료행위를 하다가 그때 성범죄가 문제가 돼서 처벌받게 되면 면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있습니다.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몰카 범을 했다라고 해서 저 의사 면허 혹은 간호사 면허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그냥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부분도 좀 유의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문제가 되는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행위 중에 환자가 일일이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환자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촉진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처치를 할 때 환자 몸에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 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을 함부로 만지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환자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한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환자가 진료를 받고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했어요. 수납도 잘 했어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의 사유를 들어봤더니 등을 이렇게 열더니 간호사가 잠깐 가지러 간다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제 등을 지그시 누르면서 3초가량 만졌어요. 1초 정도 만진 거는 제가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3초 정도 만지면 약간 쓰다듬는 느낌이 나서 이거는 뭔가 강제추행 내지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신고한 거였어요. 저희가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그 해당 환부를 진료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통상적인 진료 행위의 범위라는 거를 아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좀 사실항해서 써줄 수 있으면 좀 써달라. 그리고 그 해당 부위에 대해 침 놓는 방법이나 이런 게 의학 교과서나 이런 걸로 좀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진료 행위의 범주 내에서 일어난 행위일 뿐 어떤 성적인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자연스럽게 수납을 하는 과정, 또 수납 이후에 또 병원에 방문했던 과정들을 CCTV를 따서,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 과정에 성적 수치심을 당시에 느꼈다면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수납하는 과정 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수납 과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납하고 갔죠.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수치심을 느꼈을까? 그건 아니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거죠. 결국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의료인분들 보고 계신다면 병원 내 CCTV 반드시 곳곳에 설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어떤 환자가 어떤 걸로 문제 삼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CCTV가 시일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반드시 그 해당 부분을 보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이 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좀 억울하신 케이스였어요. 우리는 부부 의사다. 병원 오픈을 했는데 들어오는 간호사마다 행동하거나 근무하는 태도가 되게 불성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이제 간호사들이 우르르 나간 거죠. 갑자기 나가놓고는 퇴사한 날 기준으로 해서 2달, 3달 전에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남편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바로 옆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오히려 페이 높여달라, 복지 늘려달라 이랬는데 우리 입장에선 처음 개원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수입이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못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여서 나간 것일 뿐이지 우리 남편은 추행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되게 어려웠던 게 같이 나간 간호조무사들끼리 3명이 말을 맞춰버리니까 경찰도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소의견을 검사한테 바로 송치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순점을 발견했던 게 처음에는 뭐 이런 식이에요. 2021년 1월 중순경 뭐 어깨 부위를 이렇게 쓰다듬어 추행당했다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1월 중순경에 뭐 해당 그 영상의학실에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걸 내니까 또 이 사람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1월 중순이 아니라 2월 초경이었습니다. A, B, C가 동시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한 명의 진술이 틀리니까 B, C까지도 말이 바뀐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럼 검사 입장에서 왜 이 사람들이 3명이나 말을 맞춰서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했을까? 무고의 동기를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여쭤봤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가면서 저희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 한 걸로 해주세요 한 거예요. 이미 감정이 안 좋잖아요, 의사님들이. 그러니까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피해자 A의 남편이 며칠 뒤 병원에 와서 누가 내 와이프 만졌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검사님께 어필했던 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분명히 있다. 또 고소장 기재 내용을 보니까 정확히 뭐 1월 24일 이런 게 아니에요. 1월경 내지는 12월에서 1월경 이런 식으로 특정해 있어서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저는 법리적으로 주장해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의료인 분들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크게 2가지 유형 말씀드렸고요. 진료행위 중에 성폭법상의 죄명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12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